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효세자와 효창원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효세자라는 분은 1786년 5월 11일 날 5살의 어린 나이로 홍역으로 세상을 달리하셨던 정조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정조는 이 세자의 시호를 문효로 정하고 묘의 위치를 경기도 고양 율목동으로 정하게 되니 그 이름을 효창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효창묘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문효세자의 어머니 의빈 성씨, 또 순조의 딸 영은 옹주, 그녀의 어머니 수기 박씨 등이 차례로 안장이 되면서 조선 왕실 묘역의 하나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1870년 고종 7년에 오게 되면 묘에서 원으로 이렇게 승격해서 효창원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효세자는 정조가 가장 사랑했다고 알려져 있는 의빈 성씨사에서 낳은 장남이었습니다. 30이 넘은 늦은 나이에 이렇게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2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일찍이 세자로 책봉을 할 만큼 정조의 사랑을 듬뿍 받았었던, 대단히 각별하게 여겼었던 아들이 바로 이 문효세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이 바로 문효세자 책봉 예의를 그린 그림이 의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세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차기 왕이 되는 사람들이 되겠는데, 이렇게 세자에서 왕이 되기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조선 왕조에서도 여러 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자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왕이 되지 못하고 돌아가셨더라도 그의 아들이 왕이 되게 되면 사후에 추증이 되어가지고 결국 왕으로 이렇게 격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죠.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세자라도 왕이 되고 나면 능에 모셔지게 되고, 또 종묘에 신주가 모셔지는 게 일반적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세자로 죽었지만 추존된 임금으로, 예를 들어서 성종의 아버지인 의경세자라든지 정조의 양아버지였던 효장세자, 정조의 친아버지였던 사도세자, 또 헌종의 아버지였던 효명세자 같은 경우가 그런 예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너무 이른 나이에 돌아가셔서 후사가 없었던 경우라면 왕으로 추존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여러분들 그 중에 한 예가 명종의 아들이었던 순회세자라든지 인조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 또 이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문효세자, 정조의 아들이었던 문효세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꿈인가 참인가? 참이라 하여도 반드시 참도 아닐 것이고, 꿈이라 하여도 반드시 꿈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슬픈 마음을 이 신도비에 읊었었던 정도의 글귀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효창묘를 조성하면서 신도비 명에 세자의 출생부터 죽음, 장래의 질환 일들을,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 정조의 안타까운 심정들이 이렇게 비명에 쓰여져 있는 것을 오늘날 다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 이렇게 장례 열차가 치량이 되어서 결국 오늘날의 효창 공원 일대의 효창묘에 이렇게 터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보다 먼저 쓰여졌었던 것이 이 의소묘가 되겠습니다. 지금 북아현동 지역의 의소묘와 효창묘가 이 안산 자락에, 용산으로 이어지는 이 자락에 이렇게 묘를 쓰게 되었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당연히 한양도성 밖이긴 했었습니다만 성저 심리에 해당되는 상당히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묘가 연이어 쓰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의소묘라고 하는 것은 사도세자의 아들의 묘가 되겠고요. 효창묘는 이 정조의 아들의 묘소가 되겠습니다. 자, 당시 이렇게 묘를 쓴과 더불어 별도로 이 신주를 모시기 위한 사당이 바로 문의묘가 되겠고, 이 문의묘로 이 신주가 옮겨가던 당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문의묘는 특별히 이 어머니 의빈 성씨의 의빈묘와
나란히 이렇게 함께 두어서 만들어졌었던 것이 문이묘가 되겠고요. 오늘날에는 이 문이묘나 의빈묘가 이 무덤에 나중에는 이 신주를 묻도록 해서 오늘날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당시에 이 세자의 신주를 모셨었던 사당이 문이묘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 당시 제를 지낼 때 썼던 의기들이, 제기들이 일부 남아있어서 이렇게 코끼리 모양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것들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문이묘에서 사용했었다라고 하는 흔적을 이렇게 지금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효창원은 일본 군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1894년에 동학농민군인을 진압하고자 청군이 출동을 하면서 일본 거류민 보호라는 명분으로 이 오지마 소장의 혼성 여단이 효창원 앞에 만리창에 주둔을 한 이래로 이곳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 지역 자체 일본군 후속 부대들이 효창원에 주둔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지역이 일본인 거리가 형성이 되었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 갑오농민 전쟁 당시에 만리창에 주둔했던 일본군의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곳이 공원화가 되게 되면서 또 이곳에 이런 골프장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골프장이 이렇게 생겨나서 운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골프를 즐겨 했었던 영춘왕이 이렇게 당시 이곳에서 골프를 치던 모습들이 사진으로 남아 있고요. 나중에 이곳이 청량리로 옮겨갔다가 지금의 어린이 대공원인 군자리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옮겨가게 됩니다만, 그 시초는 바로 이 효창 코스가 그 시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는 이 효창공원에 이게 눈썰매장, 스키장까지 이런 마련이 되는 공원화가 지속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44년대에 오게 되면 고향에 있는 서삼릉으로 아예 이장이 되어버리게 되고, 이 효창원 자체는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삼릉의 이 효창원에는 문효세자와 더불어 사도세자의 세손이었던 의소세손이 함께 이렇게 모셔져 있어서 위아래에 함께 모셔져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일제강점기에는 1924년부터 이 효창원이 공원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광복 직전에 완전히 능 자체가 이장이 돼버리면서 효창원은 사실상 종말을 고하게 되었고, 일본인들의 마을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어서 이 모토마치라든지 아니면 니시키초라고 하는 동네로서 일본인 부락들이 이 효창공원 일대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 금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은 이 금정초등학교가 금양초등학교로 그 이름을 바꿨다든지, 또 이것이 지금 효창동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뀌긴 했겠습니다만, 결국 이 효창원이라는 것 자체가 해방 전에 이런 일본인 타운으로 이렇게 변모되게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조의 아들이었었던 문효세자의 무덤이 있었던 효창원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